네. 그래서요,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중간 범위까지,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기말 범위에 대한 개념 내용, 중간 범위까지 개념 내용 따로 안 했죠, 그렇죠? 그래도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기말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임박해가지고는 중간 기말 범위를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봐야 되고,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낼 수 있는 것도 딱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했던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각형이란 무엇이냐? 다각형이란 뭐예요? 변과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닫힌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3개 이상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을 다각형이라 한다. 왜 3개 이상이냐 하면 2개로는 이걸 닫을 수가 없죠. 적어도 3개가 돼야지 이렇게 닫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과 각과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한다? 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채꼴같이 둥근 부분이 있는 애들은 다각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오각형 정도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변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다각형의 요 안쪽에 있는 이러한 각들을 우리는 내각이라고 부르고, 내각, 안쪽 안 내자를 써서 내각이라고 부르고, 변을 연정해서 이웃하는 변과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해요? 외각이라고 불러요. 외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각과 외각의 합이 180도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다 같은 것. 그래서 변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도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부른다. 단, 정삼각형은 세 변만 길이가 같거나 세 각만 각의 크기가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정삼각형은.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만 같아도 세 내각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같아지고, 세 각의 크기만 같아도 세 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런데 정사각형부터는요,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고 각의 크기도 같은 조건이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이제 문제에서 모든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틀린 얘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고, 만약에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길이가 같지만 이거는 길이가 같지 않죠. 이거랑 길이가 같지 않죠.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예요. 내 내각 크기가 모두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의 길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하더라도 마름마 같은 경우 같아도 무엇이 다르면, 여기 가의 크기가 90도가 아닌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정다각형들은 모두 다 내각 크기도 같아야 되고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두 번째 대각선. 자, 대각선은 뭘 대각선이라고 하냐면 이웃하는 꼭지점이 아닌 꼭지점에다가 그 성분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의 그 성분을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각형이면 여기도 대각선이고 여기 실선도 대각선인 거야. 그쵸? 맞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삼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왜? 자기 자신한테 대각선 못 긋고 이웃하는 애들한테 대각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도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삼각형은 대각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넘어가서요.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대각선의 개수예요. 첫 번째는 한국 시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봅니다. 한국 시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 그을 수 없죠. 그리고 이웃하는 애들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총 5개의 꼭지점 중에 자기 자신 하나 빼고 이웃하는 애 2개 빼서 총 몇 개를? 3개를 뺀 2개밖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이게 N각형이라면 똑같은 상황이죠.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하나 그리고 이웃하는 게 2개 총 3개만 n-3개만큼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 해서 n-3이 나오게 된 경우가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의 꼭지점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두 번째, 그럼 모든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모든 대각선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자, 한 꼭지점에서 n-3개씩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러한 꼭지점이 몇 개가 있어요? n-3개씩 n번 존재해요. 그래서 n 곱하기 n-3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긋나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긋나 한 종류, 그러니까 하나의 대각선을 지금 2번 세게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는 모두 다 몇 번씩 생산 결과야 이게? 2번씩 생 결과이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국악형이면 n이 몇이니까 9니까 2분의 9 곱하기 9-3에서 여기가 6이잖아요. 6이니까 3으로 해서 27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쵸? 자, 또 다른 거 봐봐요. 만약에 모든 대각선의 수가 54개예요. 54개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고 뭘 할까요? 35개예요. 그러면 얘는 몇 각형인가요? 이렇게 물을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걸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네? 묻는 걸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2분의 대각선의 모든 수는 2분의 n-3인데 이게 35네? 그러면 n 곱하기 n-3은 양변에 2 곱해서 70이네? 그러면 이거 2차원식 풀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두 자연수를 곱했는데 몇 차이나? 3 차이 나는 두 자연수를 곱한 게 70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에 약수를 구해보는 거야. 1과 70, 2와 35, 3과 안 되죠? 4와 안 되죠? 5와 14 맞나요? 그 다음 6 안 되죠? 7과 10 3 차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선생님 칠하고 싶어 나오는데요.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갈라서 약수를 갈라가지고 해본 이유가 뭐예요? 이런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약간 복잡한 숫자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익숙하지 않은 숫자일 때. 알겠죠? 그래서 n은 n-3보다 큽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n이기 때문에 큰 숫자를 택해야 돼. 그래서 얘는 몇 각형? 10각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에 나는 두 수의 곱에 대한 값을 찾는 걸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이 저걸 2차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물론 그 원리도 똑같긴 하지만 2차 방정식 풀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게 밑에 56, 57페이지라고 써있는 부분에 개념유형 학습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니까 풀어보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풀어오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59페이지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 세 번째,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첫 번째는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꼭지점 A, B, C 하고, 유곽을 스몰 a, 유곽을 스몰 b, 유곽을 스몰 c라 합시다. 하고, BC와 평행하면서 꼭지점 A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 거예요. L로. 그러면 얘랑 지금 평행하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그었으니까. 그쵸? 해놓고 봅시다. 유곽에 대한 억각은 어디예요? Z자가 요각이죠? 뭐예요? B죠? 어디가 B야? 여기가 B야. 왜? 평행하면 억각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각에 대한 억각은 어디예요? 요각이죠. 지금 뭐냐면 C예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내각,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 평각이잖아요. 지금 요각이. 그죠?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제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두 번째, 삼각형뿐만 아니라 어떤 다각형에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곽의 관계입니다.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연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면, 자,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 두 내각의 합은 그 두 내각이 아닌 나머지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의 크기와 같습니다. 왜 같은가 한번 볼게요. 각 C에 대한 외곽을 만드는 요 꼭지점 C에서 선분 AB와 평행하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럼 얘가 평행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Z자로 억각을 찾아보면 요 A가 어디랑 같아요? 요거랑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가 지금 평행한 상태에서 요것과 요거는 무슨 것 관계에 있어요? 동의각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B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각 A, 즉 스몰 A예요. 더하기 각 B, 즉 스몰 B입니다. 이거는 각 여기를 D라고 하면 A, C, D, 즉 외곽의 크기와 같아요.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외곽의 크기와 같습니다 하는 걸 증명해 간 거야. 이해가죠? 문제 풀 때 결과를 쓰기도 하지만 이 어떻게 증명했는지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묻기 때문에. 되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건데요. 세 번째 이제 이런 삼각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비 모양입니다. 나비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비 모양 생겼죠? 이렇게 본체 있고 더듬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방인지 나비인지 하지만 나비 모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나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된 도형들이에요. 이런 도형들 많이 볼 건데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하면 금방 얘기했죠.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외곽의 크기와 같다 했으니까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어요. 또 이쪽에서도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외곽의 크기와 같습니다 했으니까 C 더하기 D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쵸? 아, 결국에는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가 같네. 각각 같은 건 아니지만 합친 건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60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거기에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했어요. 근데 삼각형 그리지 말고요. 살짝 따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요거를 선생님은 쐐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쐐기 모양, 쐐기 모양. 쐐기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돌 이렇게 있으면 이거 빡 가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망치 땅땅땅 때려가지고 쪼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쐐기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 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조선 이렇게 그어봅시다. 해놓으면 A의 이쪽 일부각을 X라고 하고 이쪽 일부각을 Y라고 하면 이쪽 왼쪽 삼각형에서 X와 B를 합친 게 어디로 가요?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외곽과 같으니까 여기로 가요. 그쵸? 또 요 삼각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Y와 C를 합친 게 어디로 가요? 요리로 가요. 그래서 Y 더하기 C. 그래서 요 각은 A, B, C, D라고 하면 각 B, D, C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X 더하기 B 더하기 Y 더하기 C인데 X와 Y의 합이 뭐였어요? 스몰 a였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만 이렇게 활용한다 치면 봐봐요. 요거 더하기 요거가 어디로 간다고요? 요리로 간다고요.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거기는 뭐 내각의 주이등분선이 이루는 각이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어떤 삼각형에서요. 이 중위 과정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니네 배웠지 2다시 배웠으니까 중위 과정에서 뭐 배웠어요? 내심 배웠죠? 내심 작도할 때 어떻게 작도해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잖아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A, B, C, I 해서요. 요각과 요각의 관계 어떻다고 그랬어요? 요거의 절반에 90도 더하면 얘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보조선 이렇게 그어보면 금방 쐐기 모양 했죠? 요거는 지금 쐐기 모양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합이 요리로 가요.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를 A 다시 B라고 B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EA라고 하면 E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각 BIC라고 했잖아요. 쐐기 모양에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요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여기서 EA 더하기 EB 더하기 EC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니까 180도예요. 즉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0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두 개를 이렇게
잘라서 쓰면 요게 몇 도란 얘기야? 90도란 얘기야. 그래서 A 더하기 90인데 얘가 뭐예요? 각 A에 대한 절반이죠. 왜? 아까 각 A를 뭐라고 놨으니까 2A라고 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각 A 더하기 90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각 A 등분선, 각 A 등분선이 있고 여기가 80도야. 여기 각 A 등분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각 어떻게 구하나요? 요각에 대한 절반이니까 40도 더하기 90이니까 얼마? 130도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등변 삼각형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나타나는 꼴이에요. 미안합니다. 조금 더 각을 작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들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꼴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찾아갔었어요? 이거 많이 했잖아요. 여기가 A면 어디도 A예요? 여기도 A예요. 그쵸? 그럼 두 내각이하고 나머지 한 외곽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본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2예요.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여기가 몇 A로? 2A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큰 삼각형을 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큰 걸로 보면 두 내각이 나머지 한 외곽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3A인 거야.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죠 또. 그래서 여기도 3A인 거야. 그죠? 자, 그럼 다시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A, 3A를 합한 게 어디로 가요? 나머지 한 외곽으로 가니까 여기가 4A가 되는 거예요. 어디도 4A예요? 여기도 4A예요. 그럼 다시 크게 보면 이것과 이것의 합친 게 1로 가요. 5A입니다.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 각을 가르쳐주든 이 각을 가르쳐주든 둘 중에 하나 가르쳐주고서 뭐 이 각이 150도입니다 가르쳐줬으면 이 각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150도는 5A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A가 30도이네요 해서 이 각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뭐 중간에 이상한 데다가 이 각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3, 40에 120도네요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요각에 대한 무엇으로? 배수로 이렇게 쭉 표현되는 형태.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각과 외각의 각의 등분선의 두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각형이 있고요. 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요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것을 만나는 요 점. A, B, C, D, E라고 놓으면 요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조금 이걸 X로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요거를 스몰 a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뭐 c, 물론 이제 안쪽에 c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이 바깥쪽을 요번에 c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 ABC에서 요 삼각형 ABC에서 A 더하기 2B가 어디로 가요?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외곽의 크기와 같으니까 2C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 BCD 이렇게 끼우뚱한 삼각형에서
b 더하기 x가 c인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쵸?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x는 c-b예요. 맞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a는 2c-2b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넘기고 묶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c-b는 요거에 대한 2배죠? 즉 뭐냐면 2x가 c-b에 대한 2배예요. 요거 어디에다가 여기다 대셨으니까 a가 2x예요. 그럼 x를 기울이면 2분의 1 a와 같아요. 근데 a는 뭐였어요? 각 a죠? 2분의 1 각 a입니다. 결국에는 요걸 알고 요걸 찾으러 갈 때는 나누기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70도면 35도, 90도면 45도, 뭐 60도면 30도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여섯 번째, 별 모양에서의 요 각들의 합이 A, B, C, D입니다. 여기서 뭘 찾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의 값을 찾는 꼴이에요. 뭐 이 중에 한 각이 뭐 30도 이렇게 줬으면 이거의 결과에 30도를 제외하는 게 A, B, C, D 합이겠지, 그치?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보고 응용해야 되는 문제지 선생님까지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문제는요. 하나의 삼각형 안에 각을 몰아넣는다고 생각하고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삼각형의 외곽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하늘각이죠. 그럼 여기 각은 요 삼각형, 빨간색 갑시다. 요 삼각형의 한 외곽이니까 요것과 요것의 합이에요. 그래서 C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그쵸? 해놓고 요 각은요. 요걸 외곽으로 보면 요렇게 삼각형이 있네.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의 합이 2비면 오는 거야. 그래서 B 더하기 D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B 더하기 D인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이게 180도가 되는데 봐봐요. A, B, C, D, E를 모두 합친 값이네. 그쵸? 그래, 요의 값은 그냥 180도예요. 그쵸? 일곱 번째. 이번에는 어떤 한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의 각입니다. A, B, C고요. 여기에 대한 외곽, 여기에 대한 외곽의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때 이루는 각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각 크기 같고 요거 각 크기 같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알려주면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거야. 여기를 A로 표현하고 여기를 B, 다시 C로 표현하면 C 표현하면 이 각은 어떻게 표현돼요? 180 마이너스 2A로 표현되죠? 이 각은 어떻게 표현돼요? 180 마이너스 2C로 표현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거를 B라고 표현하면 B 더하기 180-2A 더하기 180-2C가 얼마? 180도. 가로와 밖에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괄호 풀면서 지워도 상관없겠죠. 그쵸? 그래서 B-2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80이 되겠죠. 180 하나 넘어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는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관계였고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관계는 뭐예요? A 더하기 C 더하기 X가 180도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X는 180 마이너스 A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럼 이거를 A 더하기 C에 관한 식으로 풀어볼까요? 그쵸? 아니면 여기 더 간단하니까 A 더하기 C를 넘기고 X를 넘겨와서 180 마이너스 X로 한번 써봅시다. 이 자리에다가 이거 대신 넣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B 마이너스 2배의 18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80. 그러면 B 마이너스 360 더하기 2X가 마이너스 180. 그럼 B 더하기 2X가 요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360 해서 180이 돼요. 그쵸? 그러면 X는 2X는 180 마이너스 B였죠? 넘어가면 180 마이너스 B야. 2로 나눴으니까 90 마이너스 2분의 1 B인데 B는 각 B를 얘기하는 거니까 90 마이너스 2분의 1 각 B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삼각형의 각이 등분선에서 나오는 X는 여기가 만약에 80도다. 그럼 요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90 빼기 요거에 대한 얼마? 절반. 이렇게 해서 90 빼기 40 해서 X가 50도 이렇게 되는 차지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네. 요걸 구해가는 거는 책에도 간편하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꼭 내용 확인하세요. 알겠죠? 네, 해서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합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요거까지 하면 내용이 끝납니다. 지금 뒤로 넘어가면 내용들이 그냥 공식하는 설명은 끝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자기비한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외워두면 사실은 이것들은 그냥 그거 하나하나가 문제 유형이지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이거 지우고 내각과 외곽에 대한 합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 봅니다. 네 번째, 내각과 외곽의 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각의 합을 얘기하기 전에 오각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리면 몇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진지 한번 생각해봐. 이 대각선의 한 지점에서 끊는 대각선의 한 지점에서의 대각선의 수는 5-3에서 2가 나왔던 거죠? 맞아?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와요. 그러면 5-2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대각선의 수보다 만들어지는 삼각형 수가 하나 더 많아. 그럼 빼는 게 하나 더 적어야겠지. 그래서 대각선의 수를 구할 때는 n-3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무엇의 수? 삼각형의 수는 하나 더 많은 n-2개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예요. 대각선에 의해서. 그럼 대각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각형들의 내각의 총합은 요게 180도, 요게 180도, 요게 180도니까 아하 뭐야?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에다가 180을 곱하면 어떤 다각형이든지 내각의 총합이 구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1080도가 내각의 총합인데 이거 몇 각형인가요? 이렇게 만약 물었어. 그러면 공식 알고 있어야지 내가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그죠? 그래서 0, 0 지우고 얘도 구해서 얘도 구해봤으니까 9로 나누면 9, 98, 또 2로 나누면 여기가 6이에요. 그럼 n-2가 6이니까 n은 8. 4가 8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각형? 팔각형. 이거 팔각형 이렇게 쓰지 말고요. 한글로 팔각형 이렇게 쓰세요. 단답형이나 서술형 쓸 때 실수할까봐 그래요. 숫자로 8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알겠죠? 어느 문제집을 보든지 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서술형이나 단답형 쓸 때 실수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총합을 먼저 구하면서 문제를 푸는데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각형인데 여기가 110도, 여기가 13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뭐 80도 이렇게 줬다 쳐요. 이렇게 주어지고 이걸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풀 거라고 생각해요? 5-2 곱하기 180 하면은 내각의 총합이 구해지겠죠? 마이너스 90 더하기 130 더하기 110 더하기 80 한 개 x로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내신을 위해서 한번 배웠던 걸 다시 배우는 거니까 이게까지 할게요. 이렇게 풀면 계산할 게 되게 많아요. 그치? 근데 이거 외곽을 이용해서 풀면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곽의 총합은 항상 360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곽의 총합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70, 요거 얼마야? 50, 요거 90, 요거 다시 요거 100 하면 360에서 뭘 빼요? 70 더하기 50 더하기 90 더하기 100을 빼면 이게 뭐예요? x에 대한 외곽의 값 y예요. 그쵸? 이렇게 쓰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 계산이 뭐 11각형, 12각형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거 계산도 좀 잠깐 더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외곽의 총합을 이용하라고. 알겠죠?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야? 120도, 220도, 310도, 50도죠. 여기가 50도니까 여기 몇 도겠어요? 180에서 50 빼면 130도. 알겠죠? 어떻게 풀라는 건지 이해 가요? 내각의 총합을 이용해서 풀라고 문제를 줬지만 사실은 내각의 총합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보다 외곽의 총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간단하다고요. 이해가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외곽의 총합은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 조리개가 이렇게 닫힐 때 탁탁탁탁탁탁 이루어진 애가 딱 맞물리면서 360도가 됩니다. 그래서 360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해요, 교과서에서. 그거를 여기에서 만약에 설명한다고 치면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줄여가고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줄여가고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줄여가고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줄여가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다시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맞물려진다고요. 그래서 외곽의 총합이 360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적절한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띄워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지금 64페이지 그림에 보면 내각 외곽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외곽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360도가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래요. 네, 적절한 그림이 보통 교재도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개념 확인 거기 보면 문제도 외곽들을 쭉 합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각으로 표현됐어? 그 문제에서 64페이지 하나가 내각으로 표현됐죠? 각이 하나가 내각으로 표현됐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외곽을 구해서 합쳐가지고 360도입니다. 그래서 x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정다각형의 외곽입니다. 자,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n-2 곱하기 180이었죠? 그쵸? 근데 그 정다각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내각의 크기가 다 같죠? 그러면 내각기와 외곽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무엇도 같아야 돼? 외곽의 크기도 같아야 돼. 그래서 내각의 총합을 각의 개수인 n으로 나누면 꼭지점만큼 각이 나오니까 한 내각의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80이 내각의 총합입니다. 이건 정다각형이에요.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n-2 곱하기 180이었으니까 이거 쭈루룩 계산하면 n이 무엇임을 8임을 알겠죠? 그쵸? 그래서 1080 지금 이미 아까 구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안 구하는 거예요. 나누기 8 해서 얼마예요?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그냥 약분 합시다. 4로 나누면 여기 2, 4로 나누면 2, 7. 그러면 135가 되겠네요. 한 내각이. 그쵸? 그 외곽은 180 빼기 135 하니까 45도 이렇게 구한다고요. 이게 한 내각의 크기인데 한 외곽의 크기는요. 외곽의 총합이 360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n개로 나누면 돼요. 잘 봐봐요. 이걸 가지고 한 내각을 구하는 게 편할까요?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다면 한 내각을 구하는 게 편할까요? 이게 편하죠. 몇 각형인지 안다고 치면. 그죠? 아니 팔각형인 거 알고 있었어.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전체 총내각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게 1080인 거 아니까 팔각형을 구해서 8로 나눠가지고 구하겠지만 모든 내각의 합이 360도임을 알면 여기다 8 집어넣고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아까 구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각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외곽의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외곽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항상. 알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설명은 다 끝났고요. 내용 설명 다 끝났고 여러분 몇 시까지죠? 8시 반까지죠?